안녕하세요. 시스코에서 SDN을 맡고 있는 김세원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더스에서 SDN 팀 리더를 맡고 있는 윤지훈 부장입니다. 네, 이번에 데이터 아날리스트 주관한 그 SDN 세시 세미나에 저희가 이제 참석을 할 수 있게 너무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뭐 코로나 팬데믹 상황 지긋지긋하시죠. 그래서 찾아뵙고 사실은 이 부분들을 전달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아쉽고 그나마 온라인으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게 돼서 이것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좀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드릴 거고 우선 저는 시스코의 SDN의 어떤 밸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적용한 사례가 어떤 부분인지 얘기를 드릴 거고 저희가 SDN을 하는 다른 플레이어와 다른 가장 큰 차이는 지금 현재 저희는 SDN 2.0 정도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SDN이 뭐가 좋고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 국내에 상당한 많은 레퍼런스 구축 경험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여기 있는 구더스와 많이 진행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적용 사례들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어떻게 좋아진지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더스 윤 팀장님 쪽에 설명해 주실 부분이 뒤에 실제적으로 적용했을 때 현장에 네, 맞습니다. 현장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축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부분들을 고객분들이 조금 더 고려사항을 좀 더 어느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SDN 설계를 하게 되면 좀 더 수월한 SDN 구축을 이뤄갈 수 있는지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형식에 이렇게 좀 구애받지 네. 않고 편하게 네, 이렇게 좀 맞습니다. 얘기도 좀 하면서 네. 뭐 일반적인 세미나는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도 좀 하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얘기할 때 제가 쑥쑥 같이,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하겠습니다. 얘기를 드릴 거고 요즘 SDN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이 솔루션이 상당히 핫하죠. 많이 많이 뜨고 탐나죠. 있는데 그 이유 트렌드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이제 웬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에 포커싱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 업무 서버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기업에서 웬에 투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브랜치나 본사에서 데이터 센터로 가는 구간, 여기에 뭐 엠페레스다, ATM이다 상당한 코스트를 많이 넣었는데 지금 이제 클라우드로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죠.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변하고 네. 있죠. 그래서 요즘 뜨는 라이징한 회사들이 최근에 보면 AWS다, 애저다, 네. 구글 GCP다, 이퀴니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렇죠. 클라우드 환경으로 근무가 바뀌면서 그 업무 서버들이 지금은 데이터 센터에 있지 않고 클라우드 공간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인터넷이 과거에는 인터넷 하면 웹서핑이었죠. 하지만 지금 인터넷이 비즈니스에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웬 인프라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용선과 인터넷을 같이 받아야 되고 인터넷 접속에 대한 어떤 성능 개선 그리고 많은 단말들이 접속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어떤 보안적인 부분들 저도 역시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 이동을 할 때 제 스마트폰으로 저희 그룹웨어도 접속을 하고 네. 세일즈적인 퍼포먼스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요즘 SDN이 가장 핫하고 지금 SAS이라고 하는 그래서 클라우드 커넥티브 플러스 시큐리티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새로운 웬의 패러다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SDN을 해서 뭐가 좋아지느냐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리면 뒤에 기술적인 얘기는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뭔가 특정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536과 셉과 같은 그런 사스 솔루션들이 빨라진다라는 거죠. 그럼요. 빨라지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오늘은 많이 딜리버를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멀티패스들이 있을 때 게이트웨이로 가는 거, 데이터 센터로 가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과 전용선이 있다 그러면 다주 경로 중에 오피스 365로 가는 가장 빠른 경로를 실시간으로 좀 찾아준다라는 거죠.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밸류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잠깐 저희 자랑을 좀 하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넘버원 마켓쉐어를 IDC 가트너 기준 다 갖고 있는데 그리고 포춘 100대 기업의 70%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 오늘은 국내 사이트를 좀 놓지 못했어요. 롯데를 제외하고 롯데는 로고 사양과 이런 협업이 다 돼 있어서 가능하지만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13개 이상 고객과 그리고 상당히 많은 레퍼런스 특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한 사이트에 300대 이상의 장비를 구축한 유일한 저희가 이제 회사라는 것 그 레퍼런스 그 부분도 구두산 같이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많은 고생을 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노하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해외 레퍼런스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국내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하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SDN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소하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좀 약간 주저하세요. 바로 도입하기에는. 맞습니다. 네. 그랬을 때 저희와 이제 구더스를 컨택을 해주시면 저희는 이미 그 많은 레퍼런스 국내에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쉽게 편하게 좀
좀 그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축 노하우를 가지고 그쵸. SDN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저희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던 내용이지만 예를 들어서 A, B, C, D 고객사들이 있다면 사실 요청하는 내용들이 다 비슷하세요. 다 그쵸. 처음에는 다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초창기에 뭐 2년 전에 했던 고객, 네. 그다음에 그 1년 전에 했던 고객, 그다음에 6개월 전에 했던 고객 보면 진행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고객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저희는 이제 바로바로 해줄 수 있는 바로바로 해드릴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큰 장점이라고 밸류 생각합니다. 아닌가 저도 그래서 SD-WAN이 가장 유사한 기존 솔루션은 저희는 이제 VPN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VPN이라고 표현을 이거 뭐 어디는 없지만 그래서 VPN처럼 일단 컨셉을 가지시면 되는데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VPN 같으면 센터 장비, 지정 장비가 있죠. 여기도 똑같이 센터 장비와 지정 장비가 있고 SDN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SDN.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컨트롤러라는 게 있다. 맞습니다. 이 컨트롤러는 뭐 저희 UCS 서버 기반으로 네.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컨트롤러가 사업장 안에 들어오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건 이제 온프라미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상에 올라가면 그거는 저희가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한국 고객분들은 되게 온프라미스를 좋아하세요. 눈에 보여야 돼요. 네. 뭔가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이게 눈에 맞습니다. 보여야 되는. 하지만 요즘 최근에는 클라우드 형태의 레퍼런스들도 지금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검토도 있어요. 많이 하시게 되고 그렇죠. 이 컨트롤러를 온프라미스에 꼭 둬야 된다라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 이제 했던 고객분들하고 현재 이제 검토하시는 고객분들이 그렇죠. 생각의 차이가 좀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보안상으로는 상당히 또 밸류가 있기 때문에 네, SD-WAN 솔루션을 이제 클라우드가 아닌 놓고 네. 보안상의 이점 그러니까 저희는 옵션이 좀 많이 다양한 있습니다.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6가지 저희 밸류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동일한 비용으로 더욱더 많은 회선 밴드위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비용 절감도 연관이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또 비용 절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회선을 좀 유연하게 그렇죠,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품질이 향상된다. 이 부분은 뭔가 빨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운영과 구축이 매우 쉬워지죠. 그래서 뭐 저희 많이 쉬워지죠. 윤진영 네. 입장에서도 예전에 VPN 뭐 CLI 컨피그하는 그렇죠. 거랑 라우터하고 CLI를 좀 다르죠. 쉽게 했던 거하고 네. 요거를 저희가 이제 확산 도입을 많이 하거나 지점이 많은 사이트를 구축할 그렇죠. 때는 훨씬 수월하게 실제 구축할 수 뒤에 저희 사례가 있죠. 실제 그때 한번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얘기를 드릴 거고 네. 그리고 네트워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가 비저빌리티가 향상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그냥 NMS를 물론 NMS보다 어드밴스한 기능이지만 기본 제공해 준다. 네, 그래서 맞아요. 고객분들이 VPN과 차이가 뭐냐? 그러면 NMS 기본 제공합니다. 근데 그 NMS가 단순 NMS가 아닌 뭐 AI, 머신러닝 기반으로 제가 분석해 주는 그렇죠. 그런 툴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회선이 문제인지 뭐 어플리케이션이 문제인지 서버가 문제인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환경의 최적의 연결성을 제공하고요. 뒤에 상세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통합 보안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보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사례가 있습니다. 뒤에 엄브렐라라고 하는 그런 기능까지 같이 제안을 해서 네. 딜리버리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 좀 시간이 좀 타이트해서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디스커션을 하면서. 첫 번째는 기술적인 얘기 좀 자세히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화상회의나 이게 빨라지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 SDN을 구축하면 제 SDN 패브릭 안에 있는 장비들이 어떤 트래픽들,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는지 분석을 합니다. 네, 그게 뭐 맞습니다. 유튜브인지 FTP인지 뭐 HTTP인지.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 망 안에 어떤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지 분석을 하고요.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두 번째는 양단 간에 양단이라고 하면 서울과 부산, 뭐 서울과 뉴욕 거기에 엣지하고 있는 엣지간. 그렇죠. 그 웬 회선의 품질을 측정을 해요. 근데 그 품질이 막연한 수치가 아니라 정확하게 값들이죠. 예를 들어서 지터라고 하는 값. 지터라고 하는 값은 보이스 트래픽에 그렇죠. 상당히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는 그렇죠. 값이죠. 그 값들을 측정을 하거나 MOS 값도 측정을 그렇죠. 하고 딜레이, 뭐 미리세컨드, 네. 팩앤로스, 로스까지 측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트래픽 분석을 하고 두 번째는 회선 간의 어떤 그 품질을 품질을 체크를 측정을 하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그래서 그 가장 빠른 패스를 찾아주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그 화면이거든요. 어플리케이션 A라고 하는 거 이게 화상회의라 그러면 화상회의를 퀄리티를 만족하는 조건이 150ms 이하, 로스는 2% 이하야 된다라고 나와 있으면 그 컨디션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웬과 라우터 그다음에 VPN의 가장 그 못했던 부분이 뭐냐면 메인과 백업 회선이 있다 그러면 메인 회선이 죽지 않으면 못 넘겼다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축지 않으면 안 넘어갔어요. 그렇죠. 품질이 져야 된다. 뭐가 느려진다, 패킷이 빠진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에 그대로 영향을 썼었죠. 준다라는 거죠.
이거를 SDN은 혁신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A라고 하는 컨디션을 걸어놨고 그럼 패스 1번을 보면 패스 1번이 10ms까지 0%로서니 얘는 화상회의를 계속 1번까지 보내는 거죠. 근데 이번에 MPLS 회선 같은 경우는 200ms에 3% 로스기 때문에 이거는 회선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화상회의 품질에 영향을 저하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SDN 장비가 선제적으로 1번이나 3번 패스로 넘길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밸류인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엔지니어들이 손으로 했던 뭔가 그렇죠. 저걸 다 손으로 했습니다. 샷다운하고 뭐 센터 진짜 다 뒤에가지고 포트 했습니다. 뽑고 저도 했거든요. 사원 대리 때. 네.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형태의 저희가 이제 온램프라는 표현을 쓰는데 온램프가 영어 표현인데 램프, 관문이거든요. 고속도로 하이웨이 가는. 그러니까 저희 SDN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가는 어떤 모든 관문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가장 빠른 뭐 고속도로 경로를 통해서. 경로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SDN 장비가 저희 고객사 그리고 어떤 저희가 구글 GCP나 애저나 AWS 다 협업되어 이퀴니스에 협업되어 있거든요. 마켓스토어에 이미 저희 그 디바이스에 올라가 들어가 있죠. 있고 네. 뭐 POC 뭐 테스트 뭐 실제 사용도 저도 많이 실제로 하고 하고 계시죠. 있습니다. 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양쪽에 놓는 케이스는 저희가 이제 IaaS 형태로 제공을 하는 거고요. SaaS 형태는 뭐냐면 고객사가 이제 상단의 장비가 필요 없이 그냥 거기서 장비만 사시면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 365다. 알아서 오피스 365는 그다음에 세비네 그러면 이게 SaaS네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하고 네. 최적 경로를 찾아준다는 최적 게 경로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콜로케이션이라 그래서 뭐 코너. 리저널 네, 그렇죠. 맞아요. 뭐 해외에 있는 거점 데이터 센터 아니면 이퀴니스 데이터 센터에 저희 장비가 들어가는 이런 방식도 있고요. 뭐 사실 오늘 이런 딜리버리 1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이거 오늘은 계속 다 얘기하면은 1시간이 부족합니다. 살짝만 얘기 드리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찾아뵈서 실제 자세히. 케이스하고 여기서는 오피셜리 말 못하는 비하인드 맞습니다. 스토리까지 많이 있습니다. 얘기를 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영역이 보안이에요. 보안. 네. 오늘 아, 그 중요하죠. 세시 보안. 큰 아젠다랑 맞는데 네. 저희가 3년 전에 2년 전에 SDN은 그냥 뭐 예를 들어 클라우드 연결성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단순히 SDN에 대한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을 해서 프로비저닝. 운영의 오토메이션이 빨라진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 맞아요. 제가 이제 사실 오늘 얘기 안 했죠. 가장 큰 저희의 솔루션 중에 포션이 셋이에요. 그래서 시스코가 글로벌 넘버원 시큐리티 마켓쉐어와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코의 기존에 쓰던 보안 솔루션들이 SDN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들어오죠. 맞습니다. 엄브렐라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DNS 솔루션도 들어와 있고요. 네. 이미 구축한 사용하고 고객도 있습니다. 있으시죠. 네. 그리고 SIG라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보안 센터가 이제 들어있는 SIG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포함을 해서 보안의 사각지대들을 해소할 수 있고 약간 UTM과 컨셉이 비슷하죠. 그래서 그쵸. 지점 쪽에 동일한 비용으로 SDN 비용으로 UTM 플러스 활용할 수 어떤 있고. 클라우드 형태 네. 보안 솔루션까지 다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밸류인 것 같고요. 방금 얘기했던 부분들 저희가 정리한 거니까 뭐 넘어가겠습니다. 왜 시스코 SDN을 써야 되는지 이거는 찾아뵙고 한번 얘기를 드릴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적용한 사례를 얘기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콜센터. 그러니까 콜센터에 상담원이 3,000명 이상을 쓰고 계시는데 이런 레퍼런스는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네, 고생도 저희가 많이 했었고 직접 그리고 구축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되게 뿌듯한 안정적으로 지금 잘 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시고요. 그래서 전용선 메인 백업에 있던 구성을 이 전용선 백업은 항상 이제 장애 났을 때만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장애를 쓰기 때문에 하지만 통신 비용은 통신사에 나가고 있어요.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리고 뭐 100메가 회선이다 그러면 인터넷 100메가 1기가로 늘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회선을 하나가 아니라 3개로 늘렸고요. 그러면 기존 2개 회선을 4개로 늘렸기 때문에 안정성이 늘어났고 회선 대역도 늘어났다는 늘어났죠.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업무별로 전용선 메인에도 예전에 ERP다 볼사 썼어요. 인터넷 같이 거기에. 썼다는 네. 거죠. 그리고 뭐가 충돌이 생기고 느리면 QS를 적용하고 QS로 많이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QS 적용하면 에러가 발생을 하고 네. 뭐 휴먼 폴더 생각했는데 이거는 QS 적용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ERP나 대용량 트래픽이 중요하다 그러면 특정 회선에 데디케이트하게 태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ERP가 중요하다 그러면 인터넷 1번이 중요하다 그러면 해놓고 아까 얘기했던 AAR을 통해서 네. 품질이 나빠지면 네. 2번 다른 회선으로 회선으로. 넘길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실제로 컨디션도 많고요. 저희가 해외 레퍼런스를 얘기를 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해외 고객분들은 심플해요. SDN을 매니지 때문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회선으로 보세요. 네. 근데 한국의 고객분들 아마 저희 이제 찾아보시면 요청사항이 너무 많으세요. 많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해외 고객과 다르게 일본과 한국의 고객들은 리퀘어먼트가 정말 많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아까 저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고객사는 뭐 POC를 6번 이상 하는 고객도 있고 많이 했어요. 1년 동안 한 고객도 있고 네. 정말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미트를 저희가 시켜드린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좀 재밌는 사이트인데 아까 얘기했던 저희가 단일 사이트로 가장 큰
사이트인데 380대 이상의 장비가 들어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그 제로터치 프로비저닝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엄브렐라라고 하는 보안을 쓰고 있는데 제로터치 프로비저닝은 좀 실제로 저희가 하룻밤에 10개씩 넘겼잖아요. 이게 실제로 구축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180개 지점을 거의 한두 달 안에 구축을 그렇죠.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윤 팀장님 10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당시에. 왜냐면 네. 제로터치를 안 썼으면은 네. 진짜 저 같은 엔지니어 10분이 필요하죠. 다 10명이 동시에 가서 작업도 해야 되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게 윤 팀장님이 이제 시니어 엔지니어가 센터에 딱 계시고 중앙 콘솔을 잡고 계시면 지점에 있는 10분은 이제 주니어급 네. 아니면 뭐 또 어떤 다른 분이 와서 맞습니다. 대기만 하는 계시면 다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정말 하룻밤에 10개씩. 진짜 10개씩 했습니다. 저희 저희가 처음에 구성을 할 때부터 제로터치를 염두에 두고 구성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거를 진짜 10개 지점에 네. 엔지니어는 이제 장비만 가지고 가서 그렇죠. 구축을 이게 해서 이제 구축 구축을 입장에서의 SDN 밸류인 것 같고 또 하나 얘기 드릴 포인트는 뭐냐면 원래 인터넷 쓰는 회선을 인터넷 하나를 더 늘렸거든요. 맞아요. 저게 하나의 이제 대용량 트래픽이라 그래서 어떤 특정 펌웨어를 다운로드하면 속도가 느려지는 고객사 네.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URL별로 이게 그러니까 보통 경로 설정은 IP 별로 라우팅별로 했었죠. 하잖아요. 근데 SDN의 재밌는 기능 게 뭐냐면 IP 라우팅이 아니라 URL별로 할 수 있다는 네. 거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밸류가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 이제 실제로 사업장에 있는 부분은 이제 고객분들은 조금 관심 가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 그레이트 파이어 이슈가 항상 있죠. 항상 있죠. VPN이 끊기는 항상 이건 뭐 5년, 10년 전 계속 항상 이슈였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신 고객분들은 전용선을 쓰시고 그렇죠. 그게 약간 아니다 싶으신 건 글로벌 가속 솔루션을 쓰시고 네. 근데 글로벌 가속 솔루션을 쓰시면 그 솔루션이 종속되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팝에 따라서 어떤 성능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네. 근데 S2N은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을 고객님들이 직접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장비를 S2N 장비 시스코를 사시고 이 케이스는 이겁니다. 뭐냐면 북경에는 차이나 텔레콤을 쓰시고요. 네. 그다음에 상해는 차이나 유니콤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이나 텔레콤의 어떤 그레이트 파이어 때문에 포트가 VPN이 끊긴다 그러면 로컬에 터널 하나 또 뚫는 거예요. 이거는 좀 특이한 거는 좀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지만 회선이 하나인 거죠. 그렇죠. 회선이 하나인데 인터넷 회선이 하나인 거고 북경의 인터넷 회선과 상해 인터넷 회선이 통신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네.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 그리고 로컬 인터넷을 뚫었던 그래서 차이나텔레콤이 문제가 생기면 로컬 인터넷을 타서 유니콤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느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로컬 인터넷이 매우 빨라요. 매우 빨라요. 예, 그래서 비용도 30% 정도 절감 실제로 하셨고 대역폭이 6메가에서 100메가. 그러니까 물론 뭐 회선의 품질은 차이는 있겠지만 절대적인 대역폭이 늘어났다. 절대 대역폭이 그리고 실제로 FTP 테스트를 해봤더니 10배 정도 다운로드 속도도 네, 개선돼. 실질적으로 다운로드 속도나 이런 게 확실히 개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파일럿 POC를 해가지고 고객이 약간 애매하실 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네, 저희가 맞아요. 수주한 사례가 있죠. 그쵸, 그런 사례가 지난주에 있습니다. 네. 거기도 거기는 비슷한 사례입니다. 그렇죠. 네. 페이로버가 상당히 빨라진다거나 뭐 이런 부분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대용량 트래픽이 정말 눈에 보이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예, 네. 그래서 그 포인트가 뭔가 왼단에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또 상황이 잘 맞으면 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보여드리거나 제안을 거기에 맞게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또 너무 방심을 했네요. 홈쇼핑 사례인데 윤 팀장님 얘기는 여기는 쓸 수 있어요. 뭐냐면 롯데 홈쇼핑이에요. 여기는 저희가 롯데홈쇼핑 POC도 저보다 할 얘기 오랜 많으실 것 기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롯데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방송 회선들, 맞아요. 그다음에 방송 모니터링을 MD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동영상도 외부에 이제 업로드 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인터넷 회선으로 이런 대역폭을 확장을 했는데 마침 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 방송 업계에 트래픽들이 많이 늘어났죠. 뜨고 있는 산업군 중에 그쵸, 하나죠. 뜨고 있는 산업군 중에 때문에. 하나인데 네, 준비 잘 기존의 하시고. 회선을 추가한 상태에서 그것도 대역폭이 부족하니까 네. 어떻게 했냐면 SDN을 도입하고 나니까 이 편리한 점이 회선만 추가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2개의 인터넷 회선을 쓰던 거를 대용량 트래픽을 확장하기 위해서 회선을 실제 3개를 추가했습니다. 저 수정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런 게 있네요. 뭐냐면 그게 회선의 바뀐 거예요. 개통을 회선의 개통을 네. 예전에 하려면 시간 잡고 뭐 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지금 그냥 연결만 하면 돼요. 연결만 네. 하면 되니까 네, 서비스에 영향도 없고 그쵸. 상당히 그 플렉시빌리티 그렇죠. 빨라진다. 유연성이 되게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거를 롯데정보통신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운영은 롯데정보통신 하고 있죠. 정보통신 얘기를 해보니까 실제로 비용도 50% 정도 맞습니다. 네. 대역폭이 늘어났다, 비용이 줄감됐다. 요 포인트. 대역폭은 고객분들은 대역폭이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비용은 많이 줄어들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홈쇼핑 사례가 있었고 롯데 호텔 같은 경우도 17개 권역인데 담당자분이 네. 뭐 출장도 많고 장애도 많고 아, 왔다 많이 갔는데 있었어요. 지금은 출장 안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저기도 저희가 구축을 했거든요. 그렇죠. 리모트에서 네, 리모트에서 다 관리를 하시니까 네. 직접적으로 장비까지 가서 뭔가 그렇죠. 작업을 하셔도 네. 하시는 일이 많이 줄어든 거죠, 실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칠성 음료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 네. 때문에 망을 분리한다거나 그렇죠. 여기도 이제 AI 머신러닝 때문에 트래픽이 트래픽이 늘어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저기. 그거를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네. 동일한 가격으로 쓰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롯데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도입을 하고 그룹사 매출은 좀 감소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회사의 어떤 주도권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그 줄어든 만큼 더욱더 많은 밴드위스를 고객사한테 딜리버리 제공을 했기 네. 때문에 지금은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외 사업까지 협업하는 부분으로 네.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스 트래픽에 대한 부분들 이퀴닉스랑 협업하고 있는 모델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퀴닉스가 이제 코로케이션 글로벌 센터이고 얘네 이쪽에서 글로벌 인터넷 트래픽 95%가 왔다 갔다 한다고 네. 해요. 그래서 저희 콜로케이션 안에 이제 이퀴닉스 데이터 센터 안에 일부 센터에 이미 저희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라스트 마일 고객사와 이퀴닉스 데이터 센터까지만 SDN을 연결을 하면 그 이퀴닉스 데이터 센터 바로 화면처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 이 사스 트래픽으로 바로 간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개선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마음이 갑자기 급해졌습니다. 이제 윤 팀장님의 실제 현재 현장 필드에서 저보다는 좀 더 고객 그리고 필드에 가까우시기 때문에 벤더에서 했던 얘기 그리고 실제 구축을 하시면서 했던 스토리들을 그렇죠. 좀 얘기해 네.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많이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네. SDN을 처음에 도입을 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이 부분들을 되게 고려를 많이 하세요. 네. 그거를 저희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네. 첫 번째로 웬 회선을 기존에 쓰고 있는 거를 그냥 이 웬 회선을 그냥 SDN에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웬 회선을 기존의 사용량 또는 뭐 그렇죠. 구간에 대한 기존의 뭔가 문제점들을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그렇죠. 저희가 그걸 가지고 SDN 설계할 때 많이 참조가 됩니다. 문제점을 얘기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얘기를 잘 안 해주세요 처음에. 처음에 그거를 뭐가 불편하다는 걸 얘기해 주시면. 네 맞습니다. 뭔가 하나라도 이 웬에 사용할 때 뭔가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SDN으로 해석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웬의 트래픽이 어떤 트래픽을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한 패키 분석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장비의 성능, 퍼포먼스 이슈도 그렇죠. 있지만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웬 그 패브릭에서 네. 어떤 정책을 가져갈지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잠깐 때문에 제가 첨언 좀 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게 시스코와 뭐 구더스 같은 큰 밸류인데 구축 경험이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뭐 SN이 뭐가 좋아요 얘기만 그쵸, 하는데 맞아요. 저희는 네. 처음에 얘기를 하면 일단 트래픽 분석 같은 부분들을 먼저 얘기 드려요. 왜냐하면 레슨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콜센터 사이트나 그쵸. 이런 데들이 저바이트. 네. 그러니까 저바이트들이 네. 뭐 80% 90% 쓰는 그런 그쵸. 곳도 있으세요. 그러면 장비 성능이 저하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은 SDN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장비도 글로벌에서 레커멘드하는 것도 있지만 그 고객사에 맞는 그쵸, 최적의 맞는 장비를 네. 하려면 트래픽 분석 뭔가 분석이 그런 필요합니다. 게 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랜 환경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랜 환경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 환경을 미리 사전에 알고 구축할 때 설계할 때 반영이 되는 웬 부분이. 하려고 하는데 랜까지 봐주신다 이런 거. 아, 그럼요. 이게 저희가. SDN 장비가 어떻게 네. 보면 웬하고 랜을 그렇죠. 연결해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 랜 이게 부분을 또 놓치면 안 저희의 돼요. 역량인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SDN을 하면 SDN은 뭐 대동소이하니까 좋아요, 그죠. 좋은데 사실 SD-WAN이라고 하는 건 고객사의 라우팅에 100의 영역이 있다면 처음에 맞아요. 10에서 20 영역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은 SD-WAN이고 80은 레가시가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상황.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랜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처음에는 SD-WAN을 저희도 좀 고생을 했죠. 한 2년 전에는. 네. 다 라우팅 이슈예요. 다 라우팅이십니다. 라우팅 이슈가 많은데 SD만 보면 해결이 안 된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선제적으로 저희가 기구축되어 있던 시스코 스위치, 네. 스위치 라우터를 그거까지 가장 다 잘하는 가져야 데는 돼요. 시스코와 시스코의 파트너이거든요. 거기까지 봐주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 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두 가지를 가지고 SDN 설계를 하고 이 설계를 바탕으로 어떤 보안 정책을 적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하시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네, 이런 거. 웬 현황을 설계할 때 또는 참고할 때, 참고할 때. 네, 이런 것들을 웬 대여폭 사용하는 건 충분히 이게 지금 화면 하단에 네. 보면 V 매니지
에 있는 화면이잖아요. 네, V 매니지하고 여러 가지 제가 네, 어널리틱 그다음에 네, 저기 맞습니다. 원래 구더스에 있는 그 NMS 솔루션 네. 얘하고 다 들어 있는데 네. 제가 왜 그 V 매니지를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냐면 파일럿을 이제 뭐 해볼까? 그러니까 하자고 하시는 고객도 생각보다 네. 좀 안 하려고 하시는 분도 네. 있으세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왼 구간에 대한 트래픽 분석처럼 부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왼 구간에 아까 어플리케이션 뭔가 분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고객분들을 이렇게 프로젝트 하다 보면 윗선에서 이제 윗레벨하고 얘기를 할 때 좀 레디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왼 구간에 뭐가 흘러가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몰라요. 많아요. 네, 모르는 분들도 많이 그러니까 있어요. 이걸 저희 SDN의 네. 기본 기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일럿을 하시면 저게 나오는 거예요. 네, 저게 나옵니다. 어떤 저희, 화상 네. 트래픽, 보이스 어떤 트래픽인지 어느 정도 분류가 그렇죠. 돼서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저거를 이제 영업하러 이제 이제 찾아뵙게 되면 아마 뵐 것 같은데 네. 아마 그 분석부터 하시죠라고 얘기를 할 것 네. 같아요. 그냥 파일럿 테스트 하자고 하면 안 하세요. 근데 분석을 하게 되면 정말 밸류가 있는 것 같아요. 내 트래픽이 어떻게 맞습니다. 흘러가는지 왼 단에 네. 무상입니다.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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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렌에 이제 그 구축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죠. 라우팅 이슈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웬 구간에서도 우리 이제 SDN에서 제공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이 따로 있지만 네. 어쨌든 간에 이 SDN 장비는 웬과 렌을 연결하기 때문에 렌의 OSPF나 뭐 그렇죠. 다른 BGP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객분들과 많이 협약이 필요하고 HSRP 뭐 이런 예, 식으로. 많은 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SDN 추후에 설계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저희도 모르고 구축을 하기 시작하면 점점 뭔가 배가 산으로 갑니다. 제가 이제 지금 기능 중에 뭐 패켓 디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네. 패켓을 복사해서 뭐 보이스 트래픽을 보내주는 방식, FEC라 그래서 에러가 하나가 그쵸. 나면 패켓을 익스클루 오합값 해가지고 재생 네. 이런 거 오늘 얘기 안 드리. 그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중요한 아니, 부분은 실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구축을 한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어떻게 잘 쓰는 거죠. 적용을 하느냐 그 이유의 문제인 것 네, 같아요. 라우팅이 네. 여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게 가장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을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SDN을 웨인과 렌에 최적화된 구성으로 저희는 이제 설계를 드리고 제안을 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까 저희가 사례로 말씀드렸던 네. 180개 지점의 신속한 설치를 위해서는 네. 사전에 설계나 기존의 환경들을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해야지만 그렇죠. 그 제로터치 프로비저닝의 이 템플릿을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놔야 네.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갑자기 이제 또 대본에 없었던 거. 룰 설정을 상당히 복잡하게 많이 요청을 하세요. 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물론 이제 리퀘어먼트들이 있기 네. 때문에 중요한 거겠지만 이거를 좀 더 심플한 방법으로 저희가 가이드해 줄 수 그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똑같은 비슷한 효과를 봤는데 룰을 좀 심플하게 가져가면 심플하게 가져가도 고객이 원하는 리퀘어먼트는 충분히 수행이 수행한다는 가능해요. 거죠. 대신 네. 그거를 너무 이제 SDN에서 너무 룰이 이게, 많다 보면 이게 많이 해본 사람과 네. 해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선제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네. 뭐 렌, 웬 이런 설계를 들어갈 때 저희한테 이제 원하는 거를 말씀할 때마다 이 설계에 반영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는 기존에 구축했던 경험으로 계속 쌓이죠. 이 부분은 이대로 적용해도 되지만 그렇죠. 이 부분은 이렇게 변환해서 아니면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 네.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같이 제안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요즘에 IDC가 메인 백업으로 많이 쓰시는데 예전에는 DR 센터로 많이 쓰셨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액티브, 그렇죠. 그다음에 클라우드 멀티 이제 네. 클라우드 많이 가지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액티브 사이트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의 구성에 대한 최적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대신 그렇죠. 예, 네, 그런 네. 설계가 향후에 있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설계가 들어갑니다. 네. 이 부분은 뭐, 보안은 이 설계를 이후에 어떤 보안을 적용했다. 그렇죠. 이거는 아까 이제 김성훈 부장이 많이 설명을 해드렸고 네. 요즘에 많이 보안 시스코 셋이나 이런 부분들이 SDN 하시면 보안까지 토탈로 간다. 맞습니다. 네,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SDN을 이제 구축을 해놓으셨다 이후에는 어떻게 이제 유연한 SDN 환경으로 전환이 되는데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 이런 사스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는 뭐 렌, VPN 이런 것들 직접 연결해서 CLI로 제가 직접 많이 해드렸거든요. 연결을 많이 했었는데 SDN 패브릭 안에 한번 설치가 되면은 뭐 기존에 AWS만 쓰시던 고객분들이 멀티 클라우드 많이 넘어가시면서 요즘에 그걸 구글 클라우드, 그렇죠. 네. 애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확산을 하시거든요. 이게 데이터 센터의 백업 아니면은 어디는 애저가 좀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이 고객분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도
많이 여러 개 멀티 도메인으로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SDN을 한번 구축을 해놓으시면 이 패브릭에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렇죠. 설명해 주셨던 클라우드 온램프 온램프. 이 기능을 활용해서 이 SDN 패브릭 안으로만 연결을 해주시면 데이터 센터든 지점의 어떤 사이트든 이 SDN 패브릭에만 들어오게 되면 이 통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유롭게 그렇죠. 먼저 뭔가 유연한 SDN 환경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네. 마무리를 네. 하신 거 아까 이제 네. 마지막 이제 정리 저도 네. 멘트를 아니 뭐 먼저 하실래요? 아유, 먼저 하시죠.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구축을 많이 해오면서 이 바탕으로 저희가 노하우를 많이 쌓았었는데 그렇죠.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보여드리기는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SDN 도입을 하실 때 궁금한 사항들이나 아니면 어떤 SDN이 좀 더 효율적으로 구축이 되느냐 아니면 사례가 궁금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제 SDN에 종합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방금 이제 윤 팀장님 얘기해 주셨던 거 2년 이상 저희가 같이 SDN에 같이 큰 많이 했죠. 네. 전이죠, 전이. 큰 여정을 저는데 했는데 저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지 않는데 2년 전에는 뭐 고생도 많이 했죠. 고생 뭐 했죠. 많이 했는데 정말입니다. 그 참 그런 그 뭐 지금은 근데 저희는 시스코 내부적으로는 SDN이 궤도에 올라왔어요. 네. 올라와서 상당히 많은 고객들을 지금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 힘들었던 그 여정 부분들을 이제 다른 고객분들한테 네. 다시 겪고 싶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새로 들어갈 때는 그런 네. 거를 많이 네, 사례를 그래서 준비해서 갑니다. 저희를 찾아주시면 아까 얘기했던 윤상미하고 네. 찾아주시면 그런 그 약간 고생했던 부분들은 이제 다시 시행착오를 없게 할 수 없게 있고 저희가 만들어 드려야죠. 최근에는 뭐 이제 뭐 사이트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연락도 안 오세요. 예전에는 아까 그 사이트는 8시만 되면 항상 네. 제가 대기해서 막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글로벌 택도 열었는데 지금은 뭐 연락 없이 지금 다 하고 계시고 이제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솔루션이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짧아서 저희가 전달을 네. 못 드렸지만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면 찾아뵙고 얘기해 드릴 거고 특히 이제 데모는 이제 구더스에 있는 장비를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시스코는 디클라우드라 그래서 바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얘기했던 V 매니지라든가 V 어널리틱이라든가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 AAR 이런 것들을 가상 어떤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SDN이 이제 생소하고 아마 많은 그 고객분들 그리고 C레벨에서 이제 이런 걸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많이 있는 것 많이 같아서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드리면 저희가 좀 찾아뵙고 친절하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가이드 해드릴 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